로마가 망한 다음에 몇 개의 민족이 로마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로마를 쳐들어오는데 이것도 잠깐 제가 조금 말씀드려야 되는 게 우리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국경이라는 게 옛날부터 상당히 분명했고요. 쳐들어온다는 거는 진짜로 무장을 하고 쳐들어오고 어떤 민족도 다른 민족이 들어왔을 때 그냥 같이 살자 대강 이런 적이 없어요. 그냥 항상 싸웠어요. 근데 로마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로마는 어차피 도시들이 다 각기 거의 자치를 하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로마가 중앙이 망했다고 그랬을 때 유일하게 큰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안보 문제였어요. 군사적인 문제였어요. 가장 큰 문제는. 그 군사적인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남의 나라가 로마를 쳐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로마는 최고의 소비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모든 그 밖에 있는 나라는 다 로마한테 뭘 팔아서 먹고 살아요. 그럼 자, 내가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내 고객을 죽입니까? 아니죠. 그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당시에 이제 그 유럽에 어떤 그 문제가 생기냐면 모든 특히 라인강 북쪽에 있는 게르만족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북방족들은 다 로마로 이민을 가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로마가 워낙 살기가 좋으니까 거기 가서 살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은 자, 미국 역사랑 제가 굉장히 공통점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미국이 못 살던 나라였다가 개척시대 총 빵빵하고 마초들 막 몰려다니면서 겁탈질하고 막 이런 일 하다가 어떻게 됐죠? 그 원동력이 어떻게 우연을 만나가지고 세계 최강대국이 됐죠. 로마 똑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뉴욕에 가면 세계 최고의 향락과 사치가 있는 것처럼 로마의 최고의 향락과 사치가 있는데 미국이 이렇게 잘 사니까 멕시코 사람들이 미국으로 자꾸 넘어가려고 해서 거기 벽을 짓느니 많이 하는 것처럼 라인강이 그거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모든 게르만족들이 일로 넘어가려고 해서 옛날엔 다뉴브와 라인강 사이에다가 뚝을 지어놓고 얘네들이 못 들어오게 다 지키고 서 있는데 아까 로마가 로뮬러스하고 레무스 쌍둥이끼리도 권력을 같이 못 가지는 나라라고 그랬죠. 근데 로마인들은 그래서 장군들이 나라가 넓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전방 장군들이 있죠. 근데 옛날에는 뭐 인터넷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그러니까 군사 2만 명을 줘가지고 전방으로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는 지가 왕이에요. 그럼 거기서 뭘 하냐. 이 로컬들이랑 규합을 하는 거예요. 게르만족들이랑 한패를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만족 부대를 용병 부대를 끌고 로마로 자꾸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죠? 자기가 황제를 하려고. 그러면은 전방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럼 다른 전방에 있는 군인이 잠깐만 나는 나라를 구해야겠다. 그러면서 쳐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때 보면은 거의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황제가 바뀌어요. 로마가 망할 때쯤 되면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전방 장군들이 자꾸 전방에 있는 군대를 모아가지고 로마로 들어가니까 전방은 누가 지킵니까? 아무도 안 지키죠. 그러니까 게르만족들이 됐다. 그리고 이민을 가기 시작해요. 로마로.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갖다가 Age of Invasion이라고 썼었어요. 영어 역사책에 보면은 침공의 시대라고 했는데 지금은 Invasion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Migration, 이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게르만족들이 이사를 가는데 옛날에 이사를 간다 그러면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개인주의란 게 없죠. 혼자면 죽는 거예요. 옛날에는. 누구랑 같이 가요? 자기 시족이랑 같이 가죠. 가족이 아니라 시족이랑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한번 움직였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몇천 명에서 몇만 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한 집이에요. 옛날에는. 그 다음에 이 민족들이 그래가지고 계속 살대를 찾으면서 떠다녀요. 계속 살대를 찾으면서 떠다니다가 어떤 도시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저 도시를 털자. 그 도시를 털죠. 그래서 자기네 먹고 살 걸 구하죠. 돈도 구하고. 그 다음에 다른 도시로 가죠. 다음 도시에 보니까 여기도 경찰력도 없고 군대도 없어요. 다음 도시도 털자. 그러면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침략 비슷하게 된 거지. 원래 온 목적은 이민을 온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여기서 위험했던 부족, 여러 민족들이 쳐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달족이라는 민족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400년대 반달족에 의해서 로마가 정복당해서 그때부터 파괴를 일삼는 사람을 갖다 영어로 vandal이라고 부르고 공공기물 파손죄를 갖다가 vandalism이라고 부르죠. 이런 여러 민족들이 이제 쳐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쳐들어왔는데 그 중에 가장 위험한 애들이 누구였냐면 이 고트족이라는 애들이었어요. 이 고트족이라는 민족은 이쪽에서부터 쳐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약탈을 일삼다가 약탈하는 갈래가 두 개로 갈립니다. 워낙 먹을 게 많으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한 패거리는 동쪽으로 가고 한 패거리는 서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간 패거리는 오스트로고트, 말하자면 동고트족이라고 부르는데 이 동고트족은 스페인 편에서 다시 만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간 애들은 그죠? 이쪽으로 갔어요. 그죠?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보이시죠? 오렌지색. 빨간색이 동고트족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에 오렌지색이 서고트족이에요. 비시고트라고 불러요. 이 비시고트족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탈리아를 알라릭이라는 고트족 추장이 로마를 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가 털렸기 때문에 그죠? 이게 로마는 무력 조직입니다. 우리나라나 중국의 이것처럼 무슨 뭐 1000명을 받았다 이런 거 없어요. 힘으로 버티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무력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로마가 더 이상 최고로 강력한 무력 세력이 아니면 그 아래에 있는 도시들이 조공 받쳐요? 안 받쳐요? 안 받치죠? 그럼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향락을 해서 국가 경제가 무너졌다 이런 식으로 무너질 필요가 없는 나라예요. 어차피 폭력으로 만들어진 조공 조직이기 때문에 더 센 사람이랑 맞짱 떠가지고 지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고트족 알라릭이라는 추장이 와가지고 로마를 침공하고 그 다음에 로마 황제가 라벤나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로 도망을 갑니다. 아주 지옥적이죠. 그죠? 옛날에 세계 제왕이라고 하던 로마 황제가 도망가요. 알라릭의 그 후배들 중에 오도 아크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도 아크로라는 사람이 이제 가가지고 쫓아가요. 라벤나로. 그러니까 그때 그 하필이면 이름이 로물로스였던 황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탈리아의 로마의 첫 번째 왕도 로물로스고 마지막 황제도 로물로스예요. 그래가지고 로물로스 아우렐리누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겁쟁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도 아크로가 가가지고 싸울래? 싸우고 죽을래? 아니면은 항복할래? 그러니까 항복합니다. 이러면 근데 어차피 죽여요. 뭐냐면은 고트족들은 패배한 사람을 인간으로 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싸워봤으면은 장례라도 치러줬을 텐데 안 싸웠기 때문에 죽인 다음에 시신도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로마 역사상 가장 형편없는 황제. 왜냐면 로마인들은 그래도 마초잖아요. 그죠? 싸네 한번, 그죠? 가오잖아요. 한번 싸우고 죽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포기한 로마의 최악의 황제로 기록이 물론 나라를 말아먹었으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은 로물러스 아우렐리누스가 자기의 왕관을 갖다가 오도 아크로한테 넘기고 있는 장면. 이 복장이 어떻게 다른지 보이죠? 여기는 약간 우리 약간 투르크 계열 민족이랑 가까운 민족이었거든요. 벤달족이. 그래서 약간 우리 그 오랑캐 쳐들어왔다 하면 그 북쪽에서 약간 그 돌궐족들 쳐들어올 때랑 비슷한 약간 그런 복장이죠. 그래서 이제 오도 아크로가한테 그 로마의 여러 땅을 갖다가 떼주긴 했었거든요. 다른 부족들한테서 힘이 약하니까. 근데 여기서 드디어 이탈리아를 떼줍니다. 이탈리아를 떼주면 서로마 제국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의 첫 번째 왕은 이 오도 아크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고트족 왕조가 몇 대 가요. 그래서 이 고트족 왕조가 이제 몇 대 가다 보니까 자기네가 이제 로마인들 딱 사는 걸 보니까 얘네들이 전쟁에 지긴 했는데 왜 그런 거 있죠? 그 갑자기 돈 번 사람이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대대로 재버린 사람이에요. 왜냐면 놀 줄을 모르잖아요. 그죠? 갑자기 돈을 벌면은 놀 줄을 모르는데 대대로 재벌에는 막 승마도 잘해, 막 노래가 나오면은 막 춤도 잘 춰, 뭐 미술 보면은 막 말도 멋있게 해. 그러니까 항상 갑자기 돈을 벌면 옛날부터 돈 있던 사람을 제일 부러워합니다. 그런 클럽에 끼고 싶어하고, 그죠? 마찬가지로 로마가 갑자기 부자 나라가 됐을 때 그리스를 부러워했던 거랑 똑같죠. 고트족들이 갑자기 로마를 정복하니까 어떻게 돼요? 옛날 로마 귀족처럼 살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이 고트족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로마의 국교인, 그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고 그리스 정교죠. 그때는, 그죠? 그리스 정교로 개종을 하거나 아니면 그리스 정교랑 비슷한 다른 여러 가지 기독교 종파로 개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 꿈이 뭐냐? 고트족으로서 가장 성공했다. 이게 뭐냐면은 로마 상원의원을 대대로 했던 집안의 딸과 결혼하는 거. 그래서 부인한테서 직접 라틴어를 배웠다. 이러면은 이쪽에선 잘 나갔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라틴어를 좀 쓸 줄 안다. 막 이런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마우셀리움이라는 것이 원래 로마 황제들의 묘 형태예요. 로마 황제들의 묘는 항상 동그란 모양으로 되어 있고 동그란 거 위에 돔이 있고요. 돔 아래를 파고 이 돔 중앙에 해당하는데 지하에다가 묘를 갖다가 놔요. 그래서 지금 파리에 있는 나폴레옹 묘도 그런 방식으로 지어져 있거든요. 그 파리의 그 국장 위인들 국장하는 판테온도 그런 모양으로 지어져 있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테오드릭이라는 사람이 로마의 석장들을 갖다가 고용해가지고 동그란 코 위에 이렇게 돔이 있는 이런 방식으로 묘를 지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러면서 이제 고트족들이 로마를 멸망시켰다라고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로마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엘리트를 쳐내고 그 자리에 지네가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지
자기네가 로마를 멸망시키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네가 크리스찬 종교를 받아들인 것도 그것이 로마인들이 믿는 종교였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지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왜? 글을 못 읽으니까. 라틴어를 알아야 성경을 읽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글을 못 읽기 때문에 그죠?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야 나도 이제 로마인 됐는데 로마인들은 야 무슨 의례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제사 지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한테 제사를 지낸대요. 그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한테 제사 지낼 거야 이런 거였지. 뭐 성경 얘기를 안다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고트족들이 근데 그 글은 읽을지 몰랐지만 굉장히 정교한 손재주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고트족들이 로마인들보다 잘하는 거 두 가지가 있었어요. 말을 굉장히 잘 탔고, 그 다음에 이 금 세공을 갖다가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 세공은 나중에 스페인 강에 오시게 되면 오스트로고트족들이 좀 더 잘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그 장식 예술 그러면 약간 스페인의 장식 예술 멋있는 것들이 많은데 어쨌든 고트족들이 금 세공을 갖다 가지고 들어와서 이때 이탈리아의 주얼리 문화의 기초를 만들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탈리아가 그래서 로마가 망했어요. 서로마 제국이 망했습니다. 그죠? 로마 끝날 때 로마를 두 개로 나누죠. 서로마, 동로마로 나눴다가 서로마 제국이 벤달족 이런 그 민족들의 침공과 이민에 의해서 분열되게 됩니다. 근데 잠깐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의 정치 제도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로마는요, 원래 의회 제도입니다. 황제는 원래 임시직이었어요. 전시에만 있는 임시직이었는데 이 임시직을 갖다가 계속 무기한 연장을 해가지고 왜곡된 제도였지. 원래 로마는 의원 제도예요. 귀족 의회제예요. 그죠? 민주제는 아닙니다. 귀족 의회제. 굉장히 땅과 돈이 많은 사람들은 투표권을 이렇게 의원 출마를 할 수 있는 약간 이런 제도였어요. 어쨌든 이 의회가 있고 그 의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장이 있었어요. 그 국회의장을 갖다가 콘술이라고 불렀었고요. 그 다음에 그 콘술이 아까 말씀드린 그 전방에 보낼 장군을 임명할 수가 있었죠. 그죠? 그 장군 임명권은 원래 상원의원한테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장군들이 상원의원을 먼저 점거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의원들한테 칼을 겨누고 내 거 연장해줘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유명무실해진 거지. 원래는 삼권 분리가 있는 데입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로마 전체 군대의 인사권과 작전 통제권을 갖다 위임받았다. 그럼 내 타이틀이 뭐냐면 임페라토르였습니다. 임페라토르. 그죠? 이 여기서 뭐가 나오냐? 우리가 영어로 황제라고 부르는 엠퍼러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권력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으로 치면 임페라토가 좀 대통령에 가깝고, 왜냐하면 로마는 군사가 곧 정치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콘술은 지금의 국회의장에 가깝고, 그러면 입법부 있고 행정부 있고 사법부가 있어야겠죠. 근데 옛날에는 정의라는 것이 그저 논리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정의가 아니라 뭐였죠? 신의 정의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합법이고 불법인지를 가려내는 최종 결정자는 누구였냐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타이틀은 폰티펙스 막시무스였어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자, 굉장히 어려운 라틴어 단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콘술은 잠깐 잊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임페라토라는 단어하고 폰티푸스 막시무스는 유럽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해를 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서로마의 황제가 공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망했다고 생각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고트족들도 나 이제 로마인 됐다라고 생각하지 내가 로마를 멸망시켰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로 아까 로물루스 아우렐리누스가 죽은 다음에 계속 서로마 황석이 공석이었다고 생각을 했지.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가 망했다 생각 안 했어요. 근데 폰티펙스는 공석이 아니에요. 서로마 제국의 폰티펙스는 대제사장은 누구에 의해서 임명이 되냐면 원래는 동로마 황제에 의해서 임명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은 누가 폰티펙스를 하게 돼 있냐면요. 원래 로마의 대주교가 폰티펙스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서로마 제국에. 그 로마의 대주교, 그죠? 비숍 오브 롬이라고 불렀어요. 그때. 이 사람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의 명을 받고 서쪽으로 갔다고 돼 있습니다. 복음에 보면은. 그죠? 여러 제자들이 흩어지죠. 예수가 죽은 다음에 복음을 전하러. 근데 베드로가 서쪽으로 갔대요. 서쪽으로 가서 로마에 포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포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로마인들이 안 듣고 막 이러니까 포기하려고 아니면 이제 막 로마인들이 잡으러 다니니까 이상한 사이비 포교한다고 잡으러 다니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로마에서 도망치는 길에 예수를 보고는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물어본 게 쿠오바디스. 그래서 영화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처음으로
포교를 해가지고 지은 교회가, 즉 성 베드로 성당이, 거기가 교황님이 있는 자리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가 이제 그 베드로의 후배가 그저 즉 로마의 주교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의 주교 자리는 어떤 두 개의 그러니까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베드로가 자기 후임을 임명했고, 그 후임이 후임을 임명했고, 그 후임이 후임을 임명해서 이 사람은 베드로의 후배다.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그 로마의 비숍 자리에 오를 때 동로마 황제가 축복을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권력에서도 정통성을 인정받고 종교 계열 계보에서도 정통성을 인정받는다. 그 이 두 가지가 있던 굉장히 강력한 자리였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교황이라는 타이틀은 안 썼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프란체스코 교황님을 영어로 부를 때 Supreme Pontiff라고 불러요. 영어로. 그 폰티프가 뭐냐면 원래 로마 시대에 제우스한테 주피터한테 제사를 지내던 폰티푸스 막시무스의 영어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로마가 세 가지 권력이 있는데 의회는 유명무실해졌고 군대는 내전하다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로마가 멸망하지를 원하진 않아요. 왜냐면 내가 로마 시민이 되려면 로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권력은 절대로 안 건드린다는 암묵적인 것이 있었냐면 이 폰티펙스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다. 왜냐면 폰티펙스가 왕관을 씌워줘야 내가 로마 제국의 인정을 받은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폰티펙스가 내 머리에다 물을 뿌려주고 너는 이제 교회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줘야 내가 로마의 시민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카톨릭이 된다는 걸 그렇게 이해했어요. 카톨릭이 된다는 걸 종교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게 정치 조직이 사라졌으나 행정 조직은 남아있다는 거죠. 그죠? 그 행정 조직에서 나를 교회의 품으로 끌어안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난 로마 시민이 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십자군 전쟁에 갈 때도 우리는 프랑스에서 갔다 영국에서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 얼바누스 교황이 십자군들한테 내린 명령을 보면은 로마의 기사들이여 우리 동쪽 형제를 구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로마 제국을 구하러 간다는 게 명분이었기 때문에. 자, 조금 이제 복잡한 얘기지만 이탈리아의 그 가장 중요한 기관인 교황청이 어떤 정신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꼭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야만족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 로마를 갖다가 다 분산시키기 시작하니까 이 교황청에서 자, 이것이 위기이자 기회다. 첫 번째, 로마가 무너져 가지고 로마의 종교였던 우리가 같이 무너질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 모든 이 야만족 주장들이 자기는 로마인이 되고 싶어하고 로마의 정통성을 갖다 이어받은 기관이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통해 가지고 서쪽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종교적인 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그레고리우스 교황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그레고리우스라는 교황이 모든 사람들이 글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성경 이야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미사를 볼 수 있도록 그레고리우스 미사라고 하는 주로 음악과 그죠? 미술 작품을 이용해 가지고 문맹도 따라올 수 있는 미사를 만들어요. 거기서 나온 게 우리가 서양 음악의 시작점이라고 얘기하는 그레고리우스 챈트라고 부르는 음악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그레고리우스 챈트라는 걸 갖다 적기 위해서 왜냐면 사람들이 이거 음악을 다 못 외우니까 맨 처음에 성 요한에게 올린 어떤 찬가 이렇게 노래가 있는데 그게 한 몇 마디가 지날 때마다 이렇게 한 음씩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단어가 우시였고 두 번째 구절의 시작이 레였고 세 번째 구절의 시가 미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노래의 첫 번째 여덟 번째 뭐 16음을 외우면 기본적인 음조를 로마의 음조를 외울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시 도로 바뀌지만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만들어져요. 그것도 이탈리아에서 구이도 다레쪼라고 하는 그레고리아 파 수도승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그레고리우스라는 분이 누구나 카톨릭이 돼가지고 이 미사를 갖다가 따라갈 수 있는 그리고 그 글을 모르는 로마 종교의 전통을 모르고 성경이 일어났던 시대의 배경 지식을 모르는 사람도 그 카톨릭 미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럼 그렇게 쉬운 거면 나도 할래.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성 그레고리우스 이전 사람이긴 한데 여기 성 제롬이라는 사람이 또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 제롬 옛날에 그 성경은 여러 언어로 돼 있었습니다. 여러 언어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개의 복음서도 몇 개는 다른 언어로 돼 있고 히브리어, 아라메이거, 뭐 고대 그리스어 여러 언어로 돼 있었는데 이 성 제롬이 그 당시에 그 책들을 보니까 성경에 관련된 책이나 종교 관련 서적을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로마 시대 라틴어로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가 멸망했잖아요. 그럼 뭐가 없어집니까? 초등교육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나라가 멸망하면 초등교육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초등교육이 있을 때는 내 구어체와 다른 문어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근데 초등교육이 없어지면 아무도 표준어를 몰라요. 그러면은 책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투랑 똑같이 써야 되죠. 그래가지고 성 제롬이 어떤 성경을 쓰냐면요. 아직까지도 불가테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성경을 쓰는데 그 불가라는 단어가 원래 천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천박한 라틴어로 쓴 성경이라는 성경을 써요. 이게 뭐냐 하냐면은 로마가 망한 다음에 평민들이 구어체로 쓰는 라틴어를 쓰는 사람도 ABCD만 배우면 대강은 읽을 수 있는 라틴어로 쓰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미 고어가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신부님 하는 분들 공부 굉장히 많이 하시고 굉장히 머리 아파하시죠. 이거 읽으려면. 근데 그 당시에는 그 구어체, 이탈리아에서 심지어로 쓰이는 구어체로 써 있는 성경이 있어서 라틴어의 기본 문법이 그죠? 계속 보존이 돼요. 사람들이 이 불가테 바이블을 갖다가 거의 1800년대까지 계속 미사를 드리는데 쓰기 때문에 이탈리아어가 라틴어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 게 이 성경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이탈리아가 정치적 권력은 사라졌지만 그 영적 권력, 상징적 권력을 갖다가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이 분들의 공로로 인해 가지고 그 상징적 권력을 상당 부분 지킬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을 갖다 대대적으로 건축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은 나중에 르네상스 시대에 미켈란젤로와 보로만테가 지은 성당이고요. 이 성당은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이미 쓰고 있던 로마 시대에 이미 있던 건물을 갖다 개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바실리카라고 부르는데 이런 식의 성당을 갖다가 아직까지는 그냥 그 이탈리아어로는 바실리카 그러면 그냥 성당이라는 뜻이에요. 이 바실리카가 원래 라틴어로 동사무소 건물을 뜻했어요. 왜 동사무소 건물을 뜻했냐는데 이게 됐느냐. 그죠? 이 야만족들이 왔다 그랬죠. 얘네들 글을 모르잖아요. 근데 원래 동사무소에서 하는 게 뭐예요? 출생신고, 결혼신고, 사망신고, 세금 이런 거, 목록, 인구조사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를 하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라틴어를 알아야죠. 그죠? 그죠?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그 제롬 시대부터 교황청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 이 조직을 존속시켜 나가냐면은 출생신고, 결혼신고, 성인식, 사망신고를 전적으로 담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동사무소 자리로 들어가요, 성당이. 그래서 아직까지도 유럽에서 태어나면은 태어난 애기 어디로 데려가야지 공식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성당에 데려가가지고 네이밍 세레모니라는 거 하죠. 이름 짓는 거. 이름을 거기서 짓죠. 왜 거기서 지어요? 로마 시대 동사무소가 거기였기 때문에 거기서 짓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그게 출생신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로마 시대 하던 출생신고를 모양만 바꿔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테키스무스라는 거 있죠? 13살이나 14살 되면은, 그죠? 자기가 그 여러 기도문 외워가지고 확인받는 그 성사, 제가 그 성사 이름을 한국말로 잘 몰라가지고 그 성사도, 예? 천령성사라고 하네요. 그 카테키스무스도 원래 로마 시대에 성인식 하는 나이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결혼, 당연히 결혼신고 원래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 결혼신고 성당에서 하고, 그 다음에 사망하면은 장례식 성당에서 하고, 이게 로마 시대에 원래 하던 걸 갖다가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 로마가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행정 업무를 갖다가 교황청에서 담당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교황청에 뭐가 생겨요? 어떤 권력이 생겨요? 무시무시한 권력. 데이터가 생기죠. 그죠? 빅데이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교황청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 백성이 누군지 왕은 몰라요. 내 백성이 몇 명인 줄 몰라요. 왕은. 교황한테 물어봐야 돼요. 교황청에다가. 그죠? 내 땅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몰라요. 교황청에다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서 무조건 왕과 왕 사이에 분쟁이 나면은 그럼 어디 가서 물어봐야 돼요? 확인하려면 교황청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다시 뭘 가져오느냐? 교황청에서 큐리아라는 걸 만듭니다. 큐리아가 원래 라틴어로 무슨 뜻이냐면 대법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큐리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추기경들이 왕과 왕 사이의 법적 분쟁을 갖다 해결해주기 시작하면서 기본적으로
유럽 전체의 대법원이 되면서 로마가 다시 한번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기초를 갖다가 만들게 되는 거죠.